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최근 40년 전 은폐된 역사적 진실이 인터넷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1년 2월 13일 중공군과 유엔군은 한국의 지극히 평범한 마을 지평리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였다. 작전에 참여한 중공군 5만여 명의 병력이 유엔군 제23보병연대 4천여 명을 포위하여 이틀 밤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당시 한성의 함락으로 남쪽으로 피난 물결이 일었다. 전쟁의 참화를 입은 50만여 명의 한성 주민들은 공산 정권의 공포로 피난을 떠났다.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등에 짐을 지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데리고 한강으로 몰려들었다. 얼어붙은 강 위에 아기를 안은 엄마, 노인, 병자, 장애인을 업은 남자, 큰 짐을 지고 작은 이륜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 아무도 쓰러진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고 눈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강에는 미군 임시 부교 2개가 설치돼 피난민들이 앞다투어 부교로 몰려들었고 좁은 다리는 차량과 인파로 흔들렸다. 사람들이 부교에서 얼어붙은 강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끊이지 않았으며 처절한 울부짖음과 외침이 찬바람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김일성이 일으킨 이 전쟁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끝없는 재앙을 가져왔다. 지평리에 있던 미 제2보병사단 제23연대는 국군의 패전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제23연대 병사들이 짐을 싸고 철수 준비를 하던 중 브리먼 대위는 긴급 전보를 받았다. 지평리를 사수하라. 후퇴는 없다. 미 8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명령이었고 이 전보가 한국전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지평리 사수 결정은 전사 한 워커 장군의 뒤를 이어 제8집단군 사령관이 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리지웨이 장군의 독단적 판단에서 나왔다. 그는 북한 전장에 도착하자마자 유엔군 퇴각에 거센 물결에 휩싸였다. 중공군의 강력한 참전으로 미군의 위아래는 비관적인 분위기로 가득했고 한국군은 패배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무너졌다. 리지웨이 장군은 경비행기 함대의 보좌관 몇 명을 대동하고 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 지휘관들을 직접 만나 전투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 기간에 그는 미 8군과 미 10군, 중공군 등의 모든 전투 보고서를 확인하면서 중공군의 치명적인 약점 4가지를 발견했다. 약점은 1. 인원수가 방대한 중공군은 보급품의 제한을 받아 매회 공격 지속 시간이 7일을 넘지 않는다. 2. 도보로 진격하는 중공군은 하루 20km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3. 소총과 수류탄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중공군은 미군을 포위해도 섬멸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 능력이 떨어졌다. 4. 중공군은 미군 항공기의 폭격을 피해 낮에는 움직이지 못했고 모든 공격은 밤에만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런 점을 파악한 리지웨이 장군은 횡성 지역에서 표면적인 중공군의 강력한 공세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중공군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격하고 있었다. 미 제23연대가 중공군 주력 부대를 지평리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유엔군의 강력한 공군과 지상 포격을 이용해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리지웨이 장군은 고립 무원의 6전 1사단이 북부 장진호 지역에서 10만여 명의 중공군에 포위돼 있어도 무사히 싸워 버틸 수만 있다면 남쪽의 37선과 동서전쟁터가 하나로 연결된 유엔군 방어선 앞에서 공산군은 그들의 공격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평리를 방어하던 유엔군은 미 제23연대와 탱크 1개 중대, 포병 1개 대대, 프랑스 1개 대대 등 총 병력 4천여 명에 불과했고 방어지역은 직경 1.5km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서 유엔군 병사들은 하나같이 무기를 움켜쥐고 참호 속에 엎드려 긴장한 표정으로 공산군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평리 주변 산비탈에서 수천 명의 중공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압도적인 수의 중공 지원군의 돌격전이 잇따라 이어졌다. 중공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한 무리 한 무리씩 사륙 전장에 투입했다. 수백 수천 명의 병사들은 이렇게 맹렬하고 무자비한 포화에 휩싸였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영국의 유명 배우 마이클 케이는 가난한 집안의 좌파 성향 청년으로 한때 공산주의에 동조했지만 한국 전쟁에서의 경험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혐오하게 됐다. 그는 마오쩌둥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의 저자 장롱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총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돌진하는 중공군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이클 케이는 저들이 자국민의 생명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1951년 2월 13일 당시 미 제23연대는 지평리에서 10배가 넘는 중공군의 공격을 받자 리지웨이 장군은 뒷날인 14일 미 기병 1사단 제5연대의 지평리를 지원하도록 북상 명령을 내렸다.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미국의 한 노병은 제5기병연대의 탱커가 중공군 뒤에 나타났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아직 전투 중이던 중공군 병사들이 갑자기 당황하며 참호 밖으로 기어나와 무기를 버리고 사방으로 도망쳤다. 나는 예전에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다. 방어 위치 주변의 언덕에는 도망치는 중공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믿을 수 없는 날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위험에서 벗어났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미군 자료에 따르면 지평리 전투에서 미 제23연대의 사상자는 20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 제23연대 진지에 벌여진 중공군 시신은 1만여 구에 달했고 100여 명의 중공군 병사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미군에 투항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